안녕하세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주 인사를 드리네요. 음, 어, 제가 몰랐는데 기존에 이 음성 녹음을 할 때 마이크를 썼는데 그 스크롤링 할 때 노이즈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빼고 그냥 탭에서 그냥 바로 탭 마이크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녹음하고 있어서 뭐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약간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기존의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탭에 있는 마이크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그걸 하고 노이즈 줄이고 하려면 그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거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드웨어가 맥미니라서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예전 거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 빌더가 아니고 제가 사는 집 한 채 지어본 게 전부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구나. 높아시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석가래예요. 석가래.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석가래도 어떤 집이냐, 그러니까 이 집이 1층이냐, 2층이냐, 그리고 2층도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컬러 타이가 있느냐, 컬러 타이가 조림보라고 하죠. 기타 등등 그런 게 있느냐, 비어 있는 그런 거냐, 하여튼 종류별로 이, 이 스팬이 따로 있습니다. 1층에 따른 스팬이랑 2층의 스팬이랑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그 스팬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셔서 이 사이즈랑 크기랑 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매뉴얼 다 있으니까 그 스팬 테이블에 맞춰서 하중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그 지역이 눈이 많이 오냐 적설량도 수비운이 있고 그러니까 무거운 눈이 있고 가벼운 눈이 있잖아요. 웨이트가 무게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작업 설계를 하세요. 왜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직접 짓는 분들은 제 생각엔 설계를 직접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사한테 맡기는 그런 허가망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붕 장소도 스팬이 있습니다. 스팬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바닥에만 스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붕에도 스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쉐드 지붕이라거든요. 외지붕인데 쉐드라고 보통 지붕은 이렇게 양쪽에서 있고 용마루가 있고 석가래가 이렇게 걸리는 건데 저희는 쉐드예요. 쉐드 지붕이기 때문에 외쪽이거든요. 장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쉐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처마고 하면 요게 일종의 쉐드는 여기가 처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처마가 여기 이런 식으로 처마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 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쉐드는 조금 자세히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이 부분만 확대를 하면 쉐드는 이게 지붕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처마가 되게 짧아요. 한 15cm? 20cm였나? 하여간
뭐 이건 제 미감인데 저는 길면은 좀 뭐랄까 하여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되게 짧게 했어요. 하고 벽체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만 보면은 음, 빗물이 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빗물의 유입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반대쪽은 빗물이 유입이 불가능하겠죠. 빗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여기는 빗물이 이렇게 타고 처마를 만약에 지붕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페이샤를 어떤 식으로 할지 나중에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 처마를 마감할 건지 최종적으로 쉔글을 어떤 식으로 입힐 거고 최종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끊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 단계에서 이미 있어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조주택은 저는 이걸 그냥 바람이 통한다. 이 천장 지붕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흘러나오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겠죠. 집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고 일로 들어가서 그래서 벤트 구멍을 만들어 놓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박공형 지붕은 목조 지붕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박공 형태를 하니까 벤트로 해가지고 공기가 나가면서 열기를 같이 배출하는 거다, 식혀주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목조주택에서 기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쉐드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한 거죠. 왜? 중간에 나갈 데가 없어요. 벽체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던가 일로 나가던가 일로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요런 구조는 해외 사이트도 많이 봤지만 사실 그렇게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았어요. 국내에서도 거의 찾기 어려웠고 지금은 모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집을 설계할 때는 2018년부터 초에 아니죠. 2017년 중순부터 설계를 해서 아니다. 중순이었나? 중순쯤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16년이었네. 2016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2016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2017년 거의 말까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 집사람이랑 둘이서 퇴근하고 하고 주말에 하고 해서 주중에는 오후에 잠깐씩 퇴근하고 했고 주말에도 좀 하고 해가지고 거의 1년 정도를 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하면서도 쉐드 쪽을 선택을 하면서 집사람이 쉐드 쪽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디자인 일반 박공지붕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2018년 초인가 2017년 말에 설계를 의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허가방에다가 이거 그대로 그려달라고 제가 스케치업 파일 넘기면서 그대로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 당시에 디테일하게는 못했어요. 완전 디테일하게 못했고 계속 보완을 해나갔어요. 이런 조금 짜잘짜잘한 보완이나 인테리어 이런 건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전 기억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요 부분의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너무 한 3년 동안 됐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페이샤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골조 부분에서 미리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석가래가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쉐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쉐드가 아니면 해당 사항도 없고 다른 쉐드가 아닌 경우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쉬워요. 네, 쉐드는 좀 일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석가래라고 치자고요. 여긴 단면이에요. 자, 석가래가 이렇게 있어요. 벽체가 있겠죠. 석가래만 일단 고려할게요. 벽체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벽체는 색깔을 좀 바르게 할게요. 색깔로 할까요? 자, 벽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치죠. 윗갈돌이 좀 윗갈돌이 올라갈 테고 자,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 커팅 돼야겠죠. 버드마우스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자, 요 앞부분 보자고요. 자, 페이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샤가 있어야 되잖아요. 페이샤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페이샤를 이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바람에 의해서 물이 들 수 있고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예, 이렇게 막아버릴까요? 제가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페이샤 보드잖아요. 앞을 마감하는 게 나중에 여기를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를 앞에를 이제 뭐 기타 등등 다 한다고 치자고요. 플라잉 서카리에도 붙고 플라잉 서카리 붙고 페이샤로 마감을 하겠죠. 페이샤라고 친다면 자, 이렇게 그냥 마감하면 될까요? 바람이 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닿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뭔가가 예, 잡아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뭔가가 이런 것들을 뭔가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갑자기 단어가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죠? 하여간 이게 있어.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걸 잡아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얘가 어딘가에 또 고정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요 부분 약간 자세히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지우고 자,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벽체가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플라잉 석가리가 붙을 거라고 했죠. 저희는 2x10을 썼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2x11을 썼어요. 12를. 근데 이게 대각선 길이라서 아마 살짝 더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페이시아 보드가 이렇게 붙었어요. 페이시아 보드고 플라잉 석가래 이 장선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소핏 이게 소핏이에요. 소핏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소핏이에요. 그리고 소핏이 설치가 돼서 그 길로 바람이나 그러니까 그 벌레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구조를 보면 여기 측면에서 그렇고 위에서 보면 또 여기에 이 안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락킹이 들어가요. 막아야겠죠. 골조를. 블락킹이 장선 사이에 이렇게 블락킹이 들어가고요. 물론 너무 길어지겠네. 이거 너무 길어지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쨌든 블락킹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여긴 다 막혀지긴 해요.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유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는 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뭐 다른 데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웜루프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상을 댑니다. 장선 위에. 그 다음에 여기에 지붕 마감용 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프로라고 제가 쓴 건 스프로인데 그 타이백 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장선 위에 요 각상 있잖아요. 쫄 때. 그리고 수프로. 그러니까 요 부분만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 장선이에요. 정면입니다. 장선, 블라킹. 블라킹 여기까지 들어갔죠. 여기서 이렇게 블라킹이 되고요. 여기가 블라킹입니다. 여기 각상이 들어가요. 각상. 그 다음에 스프로. 요 사이에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요 사이로 요 사이가 사실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각상, 각상, 장선 위에 요게 쉽게 얘기해서 벤트구멍, 공기구멍이 되는 거예요. 요 사이로 공기가 드나드는 거죠. 근데 이게 지붕재하고 석고하기 단열재 넣기 전에 보면 일로 공기가 다니는 게 느껴져요. 되게 신기합니다. 실제로 막 되게 공기가 순환이 되게 잘 돼요. 저희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잖아요. 그 예전에 단열재 넣기 전에 보면 이게 펄럭펄럭 거리면서 다 마감을 다 했는데 외부를 일로 공기가 되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좀 재밌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고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물론 이게 여기 OSB도 들어가고 뭐 하여도 되게 단순한 건데 훨씬 복잡합니다. 이 소핏을 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레일이 어딘가에 돼야 되잖아요. 상을 대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래서 고민하고 뭐 여기저기다가 좀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예. 아씨, 잘못 그렸다. 이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그 다음에 헷갈리네. 이렇게였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어? 잠시만요. 기억이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벽체가 올라가고요. 예, 벽체 올라가고 나중에 플라잉 석갈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OSB를 아마 제가 여기까지 뺐을 거예요. OSB는. 그 다음에 페이샤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는 거라서 이게 되게 오차 없이 저는 거의 오차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마 네, 페이샤를 대고 이렇게 이게 아니겠죠? 여기에 됐겠죠? 페이샤를 네, 이렇게 고정을 해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페이샤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벤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프레싱은 어떻게 할 거냐까지 저는 이 상태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쉔글 하잖아요. 쉔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레싱 이렇게 덮어줬거든요. 이렇게 예, 이만큼 프레싱을 또 따로 덮어줬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비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음에 이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쉐드에만 해당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쉐드 지붕하실 거라면 이런 식으로 장선의 형태가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마감을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좀 얘기가 무려 22분이나 됐네요. 아휴.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 이쪽에도 보면은 한쪽만 잘려있죠. 버드마우스가. 이건 뒤쪽에 있는 애들 아마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음을 했습니다. 이음을 했고 여기 보면은 철물들 하나씩 있죠. 예, 이게 그 보조 철물인데 사실 그 저기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뭐야 박공에 많이 쓰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어요. 한 번 더 잡아주려고. 약간 잡히는 게 밑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밑에서 자재 절단하고 재단을 하고 위에 올리고 이제 그 위치할 곳에 맞춰서 철물 걸어주고 이건 플라이 쪽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자재 미리 밑에 재단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뭐 당연히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선 그어서 딱 맞게끔 위치에 맞게끔 줄 걸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 뺀 거죠. 이건 그 옛날 수평굴려고 벽체 수평굴려고 선 걸어놨던 거고 요게 이제 그 여기에 맞춰야지 거죠. 혹은 뭐 맞춰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아마 그 벽체 보려고 그때 띄워놨던 걸 안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시고 이거는 이음부 이음부에 벽체 걸어주는 거고요. 장선 충분히 여유를 뒀어요. 이만큼을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여유를 뒀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음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한 거는 나중에 계곡으로 사람 다닐 수 있게끔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쪽에는 스터드를 넣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을 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 비닐을 깔아서 OSB가 파손되는 걸 막았어요. 얘가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바닥용 TNG OSB보다 훨씬 강해요. 정말 단단하고 무게도 훨씬 무겁거든요. 근데도 얘도
계속 물에 노출되면 이게 뜨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제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 비가 막 오고 하면은 물이 들어가서 조금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 띄워서 여기 보시면은 실 여기 띄워서 쭉 일직선상에 위치하게끔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직선상에 딱 높이 맞추시고 주고 철물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선을 딱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대각선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막 잘라야 돼요. 이런 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를 거 버드마우스. 근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저도 이거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공용 이 삼각자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각도에 따라서 배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도 거의 오차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스케치업으로 하니까요. 스케치업으로 미리 다 하고, 거기서 각도기, 스케치업에 있는 각도기 각도 다 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스케치업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더들 있잖아요. 장인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빌더들의 몇 년간의, 혹은 그 얼마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당 기간의 경험을, 노하우를 스케치업이 그 초보한테 그냥 내공을 전수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협지면. 예. 정말 좀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해요. 스케치업은 목공이 집 짓는 데 있어서는 꼭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스케치업부터 하세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도 줄 걸어서 맞춰가지고 블락킹 설치하고 있어요. 보시면 블락킹은 이게 못 박는 규정이야 당연히 아실 테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려요. 그 정도도 모르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뭐 집을 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매뉴얼은 최근 몇 권을 보셔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얘 고정은, 얘 자체가 이 벽체에 고정되는 것도 있죠, 당연히 못을 박으니까. 그리고 블락킹을 이렇게 걸어서 이게 장선이라고 칠게요. 장선이면 여기에 또 블락킹이 들어가죠. 블락킹이 여기 박히죠. 스터드에 박히고, 그러니까 이중 윗갈돌이 잡히고, 얘끼에도 박고, 이렇게 박고 해서 얘는 여기에도 장선 자체도 박히지만 스터드에 블락킹에 의해서 한 번 더 단단하게 잡히는 거죠. 여기서 블락킹을 저는 이 장선이 틀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끔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의 블락킹의 용도는 이 벽체 있잖아요. 벽체 그 이중 윗갈돌이, 그러니까 이중 윗갈돌이라고 하긴 그렇군요. 이 벽체와 장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맨 위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철물을 사용했고, 뒤에 보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쉐드가, 이게 굉장히 또 이 형태가 여기 보시면 요 형태잖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디자인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여기서 못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얘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안쪽에서 하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게 다음 결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 안 돼요, 면적이. 그러니까 이 철물 전용 못이 있거든요. 저는 철물은 다 철물 전용 못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깨져요. 금이 가버립니다. 왜? 결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때리다 보니까 망치로, 철물 전용 못이 좀 두꺼워요. 짧고 두꺼운데 이게 깨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이 디자인이. 그리고 차라리 얘를 안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바꾼 것도 있어요. 기껏 올렸다가.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깨졌죠? 깨졌어요, 이렇게. 그치, 얘는 다시 뺐어요. 기껏 해놓고 하다가 깨져가지고 다시 빼버렸어요. 다시 작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같이 보강 철물 얘는 안쪽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철물을 가급적 바깥에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로 때문이에요. 결로의 좀 원인 중에 하나가 전 철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뒤쪽에 똑같이 철물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벽체와 석가래 간 요만큼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떠 있어요. 예, 이건 OSB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OSB가 들어갈 자리를 띄워놓은 거예요. 기본이라서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OSB가 나중에 삽입 여기로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그는 공간입니다. 보이스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서 본 블락킹이에요. 안쪽에서 블락킹 작업이 마감이 된 거고, 여기는 얘는 지금 중간 조립부 볼을 막아주고 있는 거고요. 보마기를 하고 있고, 한 번 더. 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뀌고, 얘한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얘는 또 얘대로 아래쪽으로 보에다가 또 박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아래쪽에 있나? 그건 아래쪽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플라잉 석가래를 위한 룩아웃이랑 그런 것들의 블락킹이에요. 저희 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굉장히 짧아요. 점화가 짧으면 근데 또 뭐 제 미감에는 좋은데 사용해보면 불편합니다. 점화는 긴 게 편해요. 하지만 저는 미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룩아웃을 했고요. 룩아웃이 짧음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룩아웃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매뉴얼보다 제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룩아웃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룩아웃에 블락킹을 다 대줬어요. 한 번 더 보강을 해줬어요. 이거는 보강용 블락킹인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예, 이건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저같이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이런 거 절대 그냥 못합니다. 이거는 스케치업으로 미리 모델링을 다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스스로 집을 지으시겠다. 물론 저는 가급적이 말리고 싶지만 그렇다면 스케치업은 필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 뒤쪽에 뒤쪽이 아니라 플라잉 석가리가 걸렸죠. 플라잉 석가리가 측면 같은데 그리고 블락킹으로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블락킹 연결된 거고 위에서 보면 플라잉 석가래 룩아웃 블락킹. 이거 말이 블락킹이지 블락킹이 아니라 얘랑 한 번 더 결속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석가래 끝마기 석가래랑 플라잉 석가래 룩아웃 그리고 블락킹이 걔들 사이를 한 번 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짱짱하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못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딩 파워가 그렇게 높은지 저는 그러니까 이 힘을 이렇게 수평으로 받는다면
못이 나사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못은 만약에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지니까 그나마 못이. 근데 나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 못은 이렇게 힘을 받으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나사 산 때문에. 근데 이 못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다. 그럼 좀 얘가 홀딩 바고 월등하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단전 끊어지는 것만 환경만 아니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피스가 낫지 않았을까? 여전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누가 준 거고, 예. 여기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보강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나름 되게 저는 예, 좀 짱짱하게 했어요.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보강용 블러킹이 들어가면 단점이 뭐냐? 단열에 안 좋습니다. 왜? 일단 이게 그만큼 단열재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나무는 단열재가 아니에요. 단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열재 넣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거 지금 보시면 룩아웃이 저는 좀 많아요. 매뉴얼보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간중간에 또 여기서 블락킹을 한 번 더 잡아줬잖아요. 룩아웃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립식 단열재 썼다고. 나중에 이거를 단열재를 여기는 뭐 스티로폼이나 그걸 안 했어요. 지붕은 그냥 다 단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벽체 이만큼 나와 있죠. 자, 이 공간이 한해서입니다. 지금 이 공간이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벽체 이만큼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쪽이나 뭐 이런 데 생각한다면 룩아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자립식 단열재는 이 공간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단열재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각형 박스에 이 공간이 단열재를 넣는다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 면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낸 다음에 끼워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떠요. 자립식은. 그리고 일부러 넣으면은 제대로 단열을 빵빵하게 하여튼 이건 어떤 그런 퀄의 차이고 작업자의 어떤 기준의 차이겠지만 저는 이거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다 잘랐거든요. 길이 재고 센치 재가지고 다 잘라서 탁탁 맞게 끼워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열재를 잠시만요. 어디 갔어? 단열재를 길게 있으면 단열재가 이렇게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립식이니까. 그럼 이 룩아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한 룩아웃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까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맞춰서 레고 블록 끼듯이 딱딱딱 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룩아웃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일이 많아지고 블락킹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냥 한 번에 낄 수 있는 걸 블락킹 때문에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재를 그만큼 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작게. 단열에도 안 좋고 단열재가 아닌데 그만큼 단열재가 들어가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만큼 단열재의 공간을 빼먹는 거잖아요. 룩아웃이. 그리고 블락킹. 그러니까 단열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플라잉 석가래에 구조적으로는 튼튼해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단열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그래.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블락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조립보가 들어가면 조립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블락킹이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런 거에 의해서 단열값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조적으로 조금 더 튼튼하게 할 것인가, 단열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에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 선택할 것이냐. 예. 여기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룩아웃까지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플라이에다가 룩아웃에서 설치를 하고 여기다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랑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끈으로 당기어서 묶어놓고 기본적으로 둘이서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램프로 조립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타장을 했어요. 항상 등장하지만 얘는 정말로 여러 사람 몫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쪽 방향 지금 플라잉 석가래를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잉 석가래를 뭐 굳이 그러니까 벤트랑 상관없다면 저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벤트와 관계없는 쪽은 근데 마감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꼭 플라잉 석가래가 필요한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첨화가 필요 없다면 그리고 벤트랑 관련이 없다면 플라잉 석가래, 소핏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보강입니다. 네, 이런 끝부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블락킹하고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줬어요. 여기 요게 예,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철물용 못이에요. 국내에서는 이거밖에 못 구해요. 물론 지금은 모르겠네요. 제가 할 당시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이게 유일했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시간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아마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이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철물 전용 못으로 보강을 해줬는데 이건 사진이 없네요. 그렇게 왜 들어갔지? 그래서 어쨌든 장선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래를 다 걸은 거고 그 석가래 걸고 뒤쪽에 이제 플라이를 걸고 있네요. 플라이 석가래를 뒤쪽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페이샤 보드랑 다 미리 고민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요거 보면 요것도 이만큼 자른 거거든요. 12를 이만큼은 잘랐어요. 기울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샤 보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 컷을 쳤거든요. 페이샤 보드가 아니라 소핏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페이샤가 그러니까 이만큼 짧아지는 거죠. 장선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당연한 건데 그거에 맞춰서 나무를 잘라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페이셜을 얼마나 할 건지 뭐 기타 등등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블락킹까지 끝났고요. 플라이 석가래까지 다 달았고, 여기 보시면 끈 보이죠? 끈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투바니 시비가 12가 꽤 무거워요. 이거를 제가 저희가 아마 이게 6m짜리 거예요. 6m, 예, 6m짜리라서 공중에 앞으로 달려면 이거 굉장히 무겁고 후덜덜합니다.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반대쪽에서는 사다리 위에 아내가 아마 잡고 다시 끈으로 고정하고 둘이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안 합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안 지워요. 다시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플라이 석가래 지금 고정하고 있고요. 이제 요건 뭐냐, 이게 보시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장선이, 그러니까 블라킹한 애가 좀 튀어나온 애들 있어요. 두꺼운 애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목재가 그런 두부 자른 것처럼 매끈하게 똑같지 않아요. 사이즈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걸 해서 블라킹을 해도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저 이런 거는 정이 아니죠. 끌이죠, 끌로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팽팽하게. 그런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블라킹 끝에 실리콘을 다 마감을 해줬어요.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뭐 의미가 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모이면, 이런 세밀한 디테일들이 모이면 저는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선은 다 끝난 거죠. 아니, 석가래는 이제 울추 작업이 끝났습니다. 석가래 작업은 다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허리케인 타이로 한 번씩 다 추가해줬어요. 아무래도 좀 저희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실리콘 마감해주고 이음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음을 해준 거예요. 다. 그다음에 허리케인 타이로 한 번 더 고정을 해줬고, 말씀드린 대로 끝마기 석가래는 이런 식으로 추가로 철물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석가래까지 올렸네요. 굉장히 길어서 48분인데 이게 제가 이것도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아내가 다 찍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이게 제가 처음엔 영상으로 찍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영상을 한다는 이 USB로 이 연결돼 있잖아요. 모자에다가 이 캠을 꽂아서 어떤 분들은 뭐 영상을 뭐 하나도 흔들려서 보기도 어렵다, 뭐 이게 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당연한 게 제가 보고 찍는 게 아니에요. 모자에다가 클립으로 캠코더 연결해서, 미니캠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 뭐죠? 허리에다 차는 무슨 백인데? 하여간 목 같은 거 넣고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연결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줄이 걸려요. 걸리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층 작업하면서부터는 아예 녹화를 안 했거든요. 이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줄도 걸리고 모자도 자꾸만 삐뚤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유로,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랑 지금 중요하다 했던 것들이 좀 괴리가 있어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 것도 많고, 근데 꼭 필요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 경험, 기억에 남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음, 그러니까 결국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꼼꼼하게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고 좀 빨리 지을 것이냐,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라 생각이 들고, 헛갈에 걸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아마 OSB 작업이 되겠죠. OS 바닥 아니 천장 OSB 작업을 할 그런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게 음성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추가로 만약에 뭔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전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좀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자주 올리게 됐네요. 하여간 다 아는 내용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